안녕하세요. 첨샬샤의 미국 변호사 이상엽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선생님, 저는 글을 쓰는 것도 어렵지만요, 쓸 말이 없어요.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예전에 제 학생 중에 한 분이 저를 만나기 전에 어떤 유명한 학원에서 유명한 선생님한테 이제 상담을 받고는 오히려 더 좌절을 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들었냐라고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이러셨대요. 부모님 권유로 행정학과를 갔다고 쓰셨네요. 근데 이런 내용은 수동적이니까 안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동아리도 하신 게 없으니까 쓸 말이 없고, 과외 활동이라고는 여행 다녀온 거 2박 3일 여행 그다지 뭐 쓸 내용은 없을 것 같고요. 어학연수 다녀오셨는데 영어를 그렇게 잘하시는 건 아니다. 그럼 이것도 별로 쓸 게 없을 것 같고요. 금융 자격증이 2개 정도 있는데 지금 금융권 쪽으로 지원하시는 게 아니죠? 관련이 없으니까 이것도 좀 그렇고, 금융권은 왜 안 하셨어요? 100번 정도 넣었는데 다 떨어졌다. 그것도 그렇게 쓸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은 무역, 구매 이쪽으로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계시고, 나이가 여자분인데 나이가 30. 어렵겠네요. 이게 참 여러 가지로 좀 더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소개서 상담 받으러 갔다가 인생을 그냥 다 부정당해 버린 거죠. 한 게 없어. 쓸 말이 없어요. 어떡하지? 난 진짜 뭐 바본가 보다. 나 뭐하고 살았나? 근데 써야 되죠. 자기소개를 써야 돼. 그럼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부풀리고. 이거는 너무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분 잘못이 아니라 이 사회가 젊은이한테 너 성공하고 싶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거짓말이라도 해라 라고 가르치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과연 이분이 정말 그렇게 긍정적인 거, 쓸 말이 없을까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우리나라의 고등학생 중에 전공을 딱 소신 있게 이렇게 골라가지고 그 길로 쫙 살리고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어릴 때 우리 부모님들이 무슨 김연아 선수나 박태환 선수의 부모님들처럼 아이의 재능을 어릴 때 딱 알아봐가지고 그 길로 쫙 늘려서 성공하고 빡! 그런 부모가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우리가 어릴 때 좋은 멘토를 만나지 못한 게 우리 잘못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이분이 그래서 이제 행정학과 갔어요. 행정학과 공부해보니까 어때요? 저랑 너무 안 맞더라고요. 힘들었겠네. 사실 그래가지고 저 경영학과 복수 전공했어요. 그럼 이분은 수동적인 분이 아니잖아요. 수동적인 사람이라면 엄마가 하라니까 그냥 해가지고 쭉 그거 하다가 졸업해서 공무원 시험 보다가 그냥 시집가고 그랬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다 싶으니까 자기 길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굉장히 긍정적이고 능동적이시네요. 에이, 그래봤자 그냥 복수 전공 하나 한 건데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노력을 했잖아요. 과정을 보면 능동적이다 수동적이다, 그게 결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고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좋아. 그랬는데 동아리는 왜 안 하셨어요? 4년 내내 아무것도 안 하고 솔직히 좀 심심하잖아요. 뭐 하셨어요? 선생님, 제가 집이 일산이라서 2시간 걸려요. 이게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하긴 2시간 동안 차 타고 다니면 심심하겠다 정말. 사실 그래가지고 저 지하철 타고 다녔는데요. 맨날 책 읽었죠 뭐. 책 엄청 많이 읽었겠네. 저 1년에 한 100권씩 읽은 것 같아요. 그 얘기 해야지 그러면. 근데 그러면 돈 많이 썼겠다, 책값으로. 제가 돈 쓴 게요, 차비랑 책밖에 없어요. 그래서 돈도 모았고 그 돈으로 여행 갔다 온 거예요. 홍콩 갔다 온 거?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선생님, 제가 사실은 집, 학교 요렇게 살았는데요. 외국을 딱 나갔더니 문화도 다르지, 음식 다르지, 언어 다르고 사람 다르고 완전히 제가 깨진 거죠. 이런 세상이 있구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좋은 얘기잖아. 그걸 써야죠. 그런가? 사실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계약하고 학교를 다니는데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학기에 어학연수 갔잖아요. 스토리 딱 나오잖아요. 얼마나 좋아. 근데 선생님, 사실 이거 정말 좀 중요한 게, 어학연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한테는 이거 진짜 도전이었어요. 제 친구들은 너처럼 겁 많은 애가, 저 겁이 많아가지고 뭐 이렇게 도전하고 그런 거 못해서 사실 활동도 그래서 안 한 것도 있는데, 내가 어학연수를 간다니까 애들이 다 너무 놀래요. 나름 도전이네. 자기 얘기네. 좋네. 그거 씁시다. 긍정적인 거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갔다 와서 뭐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제가 이제요, 외국인 만나는 거 안 무서워요. 이렇게 인사하고 길에서 문 열어주고 그런 거, 그런 문화가 너무 익숙한 거예요. 좋잖아요. 그 얘기를 써야죠. 자, 봅시다. 갔다 왔어요. 금융 자격증을 땄네, 2개나. 이거 뭐예요? 경영학과 전공하면요, 다들 금융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 해야 되나 보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는 그래서 자격증 공부해서 땄죠. 그러면 목표를
왜 정했건 간에 한번 딱 정하고 나니까 그걸 성취하려고 노력하고 결과를 낸 거잖아요. 이거 써야지. 긍정적이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나 100군데 다 떨어졌는데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보는 거예요. 아니. 근데 솔직히 100군데 떨어지니까 힘들긴 했겠다. 정말 죽을 맛이었어요. 근데요, 저 그래서 정신 차렸어요. 무슨 얘기예요? 거품이 거쳤죠. 그전에는 뭐 대기업 금융권 아니면 안 간다 이러다가 막 그렇게 실패하고 나니까 시행착오를 겪고 나니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학연수 갔다 오고 영어 쓸 수 있고 외국인 뭐 할까 그러다가 무역 쪽으로 이제 넘어간 거죠. 그래서 계약직 하시고 지금은 근데 무역 한다 그래도 뭐 통관 업무, 세관 업무 재미없잖아요. 처음엔 그런 거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해외 영업 지원도 하게 되고 어떻게 하다가 구매 쪽으로 이렇게 넘어갔어요. 지금 구매팀 쪽에서 일하시죠? 네. 그건 어때요? 너무 재밌어요. 선생님. 이게 본사에서 예산이 딱 나오면 제가 이제 컨택할 리스트, 그 업체들 리스트업 딱 해가지고 다 컨택하고 협상하고 내고하고 뭐 사고 예산 딱 줄이고 성과 내고 너무 좋아요. 찾았네. 스토리라인 너무 좋잖아요. 이걸 써야지. 이렇게 훌륭한데 선생님 솔직히 말해서 저는 제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인지 몰랐어요. 선생님하고 상담하고 나니까 제가 그렇게 느껴지네요. 그런데 제가 이 와중에 거짓말한 거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자기소개서잖아요. 자기를 소개하려면 자기를 알아야 되잖아요. 자기를 발견할 수 있게 그냥 한번 길을 쭉 다시 한번 밟아온 것 뿐이에요. 그 과정에 무슨 과도한 의미 부여를 했다든가 확대 해석 없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경영학을 복수 전공했으니까 저는 마케팅팀의 가치를 더하는 인재입니다. 아니지. 어학연수를 갔다 왔으니까 저는 글로벌 인재입니다. 그건 아니지. 자기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가 뭘 했고 뭘 느꼈다는 얘기를 하는 거랑 그러니까 난 이렇다. 외부 얘기를 하는 거랑은 달라요. 확대 해석하는 거랑 긍정적인 가치로 바라보는 거랑은 다른 얘기인 거죠. 제가 그분이랑 여러 번 상담을 하고 결과적으로 이분의 자소서가 어떻게 쓰였냐. 워딩은 조금 다르지만 이런 식이었어요. 저는 어릴 적에 꿈도 없었고 좋은 멘토를 만나는 행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삶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있었고 저에게 주어진 선택지 안에서 노력을 한 결과 지금 저는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쳤고 스토리가 쭉 나오고 마지막에서는 이렇게 끝나요. 지금까지 먼 길을 돌아왔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지금은 이제 목표를 찾아서 그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떤 시련을 겪고 어떻게 돌아갈지 모릅니다. 하지만 더 이상 돌아가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어디에서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렇게 어필하는 건 괜찮아요. 왜냐? 근거를 쫙 다 댔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뭐 예를 들어서 옷도 입고 살도 빼고 다이어트도 하고 피부 관리도 하고 머리도 하고 뭐 다 하고 나서 누가 야 너 이제 여자 누구든지 꼬실 수 있겠다 그러면 믿음이 가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야 너 이 셔츠를 한번 입어봐. 이거 입으면 다 넘어와. 말이 안 되죠. 그거는 블러핑이죠. 그거는 구라치는 거예요. 그거 안 통해요. 어필을 그렇게 anyway 제가 이런 얘기를 포인트로 돌아가서 이런 얘기를 수십 명하고 해봤어요. 다 자기만의 스토리가 나와요. 너무너무 재밌고 흥미진진한 자기만의 설득력 넘치는 얘기가 나와요. 선생님 저는 아닐걸요. 저는요 똑같이 그냥 대학 나와서 동아리 하다가 어학연수 갔다고 그냥 다 똑같아요. 안 똑같다니까? 아니 똑같은 교재로 공부를 해도 누구는 서울대를 가고요. 누구는 대성학원을 가요. 제 얘기예요. 저 재수했어요. 똑같이 대성학원에서 공부를 해도 누구는 서울대를 가고 누구는 정일학원 가요. 저 사무소했거든요. 제 얘기예요. 똑같이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가는 대학이 다 다르고요. 다들 아이돌을 좋아하는데 누구는 얘가 잘생겨서 좋아하고 누구는 노래를 잘 불러서 좋아하고 누구는 춤을 잘 춰서 좋아하고 누구는 어깨가 넓어서 좋아하고 다 달라요. 다 자기만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터프한 케이스 이런 게 있어요. 선생님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는 숨만 쉬고 살았어요. 그럼 단조로움 얘기해. 복지고움 얘기하면 되잖아. 그냥 자기 얘기를 하면 그게 제일 재밌어요. 꾸밀 필요도 없어요. 그래도 텔레비 봤다는 것보다는 신문 봤다는 게 낫지 않을까요? 스포츠 신문 본 것보다야 교양 다큐멘터리 본 게 나을 수도 있잖아요. 즉 팩트도 중요하지만 그 팩트로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하느냐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랑 이렇게 확대 해석하고 뻥튀기 하는 거랑 조금 달라요. 문제는 가장 중요한 거. 그럼 어떻게 스토리를 그렇게 뽑아낼 것이냐? 원칙은 너무너무 간단한데요. 조금 훈련이 필요하긴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상담 실습도 했고 소송 변호사로 일을 하면서는 이제 증인 준비시키고 그런 과정도 겪었고
이제 법원 조정인으로 일할 때는 양측에서 두 파티에서 말하는 걸 듣고 또 말하지 않은 것을 파악해내고 그런 훈련을 오랫동안 받았는데 원칙은 간단해요. 원칙은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한 번만 더 물어봐주면 돼요. 아, 왜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답이 나오죠. 그 답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려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도 몰랐던 자기 삶의 가치를 찾게 되면요, 힘이 나요. 그리고 막 달려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문화의 일부에서는 이렇게 줄을 세워요. 1등부터 꼴등까지 줄을 세워요. 그러면 다양성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나오죠. 결과에만 치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과정에서의 노력, 긍정적인 시각을 가르치는 거에 실패하는 거죠.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그 학생, 정말 자기 얘기잖아요. 자기 얘기니까 자소서 잘 나왔고 면접도 잘 봤겠죠. 뭐 떨리지도 않고 그냥 꾸밀 것도 없어요. 자기 얘기를 그냥 한 거예요. 그분 결과적으로 외국계 제약회사에 정규직으로 연봉을 1,000만 원 정도 올려서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중요한 거는 외국계다, 정규직이다, 뭐 연봉이 올랐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소서 쓰는 과정, 입사 과정에서 자기 삶의 가치를 다시 발견하고 나서는 뭐가 중요한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회사를 가도요, 더러운 거, 마음에 안 드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뭐가 중요한지 아니까 나머지 것들은 이제 중요하지 않은 거죠. 만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사실 그거예요. 자기소개서를 쓰고 이 취업을 하는 과정을 거짓말을 하든 뭘 하든 어떻게든 결과만 내면 되는 소모적인 과정으로 쓰시는 게 아니라 내 삶의 가치를 발견하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 명하고 정말 많은 수의 사람하고 이걸 해본 결과 그렇게 하시는 게 취직이 더 빨라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아주 많았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어가고 나서 3개월 만에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만족하면서 일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제가 이런 이유 때문에 변호사를 하면서 이 일을 투잡으로 하는 거기도 해요. 조만간 제가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을 만나서 실제로 얘기를 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같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제 페이스북 페이지나 유튜브 채널에서 뭐 구독하고 팔로우하고 동영상 공유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더 힘내서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다음 동영상에서 이렇게 뽑아낸 이야기를 어떻게 설득하는 신뢰도 있는 글로 쓸 것이냐, 자기소개서의 작성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샤샥샤샥 점점